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흔들어 온 말이 있죠. 바로 부동산 공화국. 이 오랜 신화에 어쩌면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을 정부의 아주 강력한 처방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 와, 정말 강한 표현이죠.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걸까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 핵심 문제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부동산 불패 신화 말이죠. 바로 이 믿음이 투기를 부추기고 정말로 필요한 곳,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았을까요? 먼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고요. 자선 격차를 벌려서 불평등을 더 키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게 정책이 계속 실패하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뚝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선을 긋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 이게 정말 극명합니다. 예전에는 보세요. 1년씩 3번이나 유예기간을 늘려주면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죠. 에이, 또 연장해주겠지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새 정책은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렇게 최종 시한을 딱 못 박아버리면서 그런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네, 정부의 핵심 약속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아마는 없다. 혹시나 하는 그런 예외나 허점 없이 무조건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세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특히 다주택자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5월 9일. 이날이 바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즉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서두르나 싶으시죠? 이 세금 차이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쳐도요. 5월 9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무려 4억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절차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정해진 유예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면 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 예외를 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유예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은 5월 9일까지 딱 끝내야 하지만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건 이 기간 안에만 마치면 괜찮다는 거죠. 일종의 추가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그럼 그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랑 용산 이런 핵심 지역은 4개월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한 다른 조정 대상 지역들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바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2년까지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시장에 갑자기 혼란이 생기는 걸 막으려는 꽤 세심한 조치로 보이죠. 자, 그럼 이 정책이 발표된 후에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즉각적인 효과, 그 파급력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평균 11.7%가 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무려 15%나 급증했어요. 이렇게 팔려는 집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요. 거의 100주 동안,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멈추지 않고 오르기만 하던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정부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꽁꽁 묶여있던 그 투기성 자금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무려 6,3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생산적인 자본 시장으로 이동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만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빼고 그 돈으로 우리 자본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최종 시한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투기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또 다른 꼼수,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낼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네요.